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통화 긴축 정책을 종료할 것이란 생각이 대세로 굳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기대와 반대로 기준금리 인상을 점치는 생각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배경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시장 재료들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미국 통화 정책 관련해서 전망들이 대체로 일치하는 듯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달 초 뉴스포인트 시간에 글로벌 IB들이 올해 2분기에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릴 것으로 만장일치 의견을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그만큼 올해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네.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이 올해 전환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채담보 환매 조건부 채권 1일물 금리 SOFR 관련 옵션 시장은 올해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현 수준보다 인상할 확률을 6.16%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이라고 하면 그 파생 상품 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월가에선 연준이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예. 이러한 전망이 어긋날 경우에 이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옵션, 이 파생 상품에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걸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어요. 예. 물론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만 혹시라도 이뤄질 수 있는 금리 추가 인상 시나리오에 이제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연준이 기대만큼 빨리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금리 선물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옵션 선물 등 이제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시장의 금리를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전망에 대한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따르면 이 금리 선물 시장은 이달 초만 해도 이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히 비중 있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준이 3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91.5%가량 돼요. 올해 초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에 가까웠는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네네. 5월에 동결할 확률은 62%였고요. 6월에 25bp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51.2%로 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점점 뒤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예. 시장 일각에서는 연준이 아직 금리 인상 카드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연준이 2021년 당시에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평가를 해서 대응 시기를 놓쳤다 이런 비판을 받는 만큼 이번에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네. 생각보다 더 미뤄지거나 그렇죠. 혹은 일부 오를 수도 있을 네. 거라는 생각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네네. 이런 생각들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이 미국 연준이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전조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으로부터 나왔는데요. 네네. 파월 의장이 지난달 31일 FOMC 이후에 이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조기 인하 기대는 이미 물 건너갔고요. 네. 거기에 1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네. 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3.1%로 2.9% 상승을 예상한 시장 기대를 웃돌았고요. 1월 생산자 물가도 전월 대비 0.3% 올라서 0.1% 상승을 예상한 월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파월 의장 발언이 먼저 나온 건데도 네. 그 뒤이어서 물가가 네. 또 의견을 지지하는 식으로 또 나왔네요. 그렇죠. 네, 강화가 된 것인데요. 네네. 현재 지금 하버드대 교수인 로렌스 서머스 전 이제 미국 재무장관은 이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력 여파로 연준이 다음 행보로 금리 인상을 선택할 확률을 15%로 제시를 했어요. 이제 월가 전문가 사이에서 논란을 확산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간밤에 이제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준 총재가 기고해서 네. 미국 경제 성장세를 보려하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점점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네. 더들리 전 뉴욕 연준 총재는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로 지난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 고용과 물가, GDP를 고려하면 미국 경제가 여전히 뜨겁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뜨겁게 달궈진 경기를 식히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인데요. 네. 정말 만약에 시장의 기대와 달리 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난해 말까지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올해 금리 인하가 한 번도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이제 다음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봐야겠지만 네. 그 전에 먼저 당장 금융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벤트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21일 발표될 미국 1월 FOMC 의사록에 이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미 지금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이제 6월로 후퇴한 만큼 올해 이제 금리 인하 경로가 약해질 신호가 있는지 확인에 나설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지난해 12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 당국자들이 금리 인상 카드를 배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월 회의 때는 이게 금리 인상 카드가 완전히 배제될지 이런 걸 좀 분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의사록에 힌트가 있을지 좀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국내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네. 결정 회의가 내일 예정돼 있죠? 맞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데요. 지난달에는 한국은행이 8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이제 3.5%로 동결을 했었습니다. 내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유력한데요. 연합인포맥스가 국내외 금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결과 16곳 전원이 동결을 예상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이고 가계 대출 증가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일단 다시 금리를 묶고 물가와 가계 부채를 좀 지켜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지켜보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확인한 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월에 적어도 6개월 이상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내일 이제 금통위 이후에 이제 한은 총재 기자회견에서 지금 위와 같이 이제 시장의 금리 방향성을 좀 예측할 수 있는 좀 발언이 나올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금통위 회의 결과 나오면 또 이제 후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선점 위한 파운드리 경쟁 치열. 이 챗 GPT가 쏘아올린 인공지능 열풍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반도체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AI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점점 스며들고 있습니다. 네네. AI 기술 개발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반도체 개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따라잡기에는 이 단독 반도체 기업의 힘으로는 벅찬 게 현실입니다. 네. 이에 이제 반도체 수탁 생산, 파운드리 공정에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강력한 파트너와 이제 연합 전선을 구축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공정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영국 반도체 설계 업체 ARM 암과의 협력을 확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이 GAA는 이 반도체 소형화와 함께 이 고성능화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이 ARM의 차세대 설계 자산을 자사의 최첨단 GAA 공정에 이제 최적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ARM은 최근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AI 반도체 성장 이제 기대에 힘입어서 주가가 급등했어요. 최근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년 이상 ARM과 삼성전자는 협력을 이어왔는데요. 네네. ARM의 CPU 지적 자산을 다양한 파운드리 공정에 적용을 또 해왔습니다. 이번에 그 GAA 공정 협력도 그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삼성전자는 이제 경쟁력을 갖춘 GAA 공정으로 안정적인 3나노 양산, 2나노 개발을 지속하고요. AI 가속기 등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응용처의 이제 매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노는 이제 반도체 미세 공정 단위로 이제 나노가 이제 낮을수록 반도체 집적도가 높아져서 더 고용량, 더 고성능 제품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삼성에서는 해외 기업과 이제 협력을 하기로 했고 네. 이제 해외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까? 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텔은 이제 파운드리 서비스의 공정 기술 로드맵 등 운영 전략과 이제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는 다이렉트 커넥트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엽니다. 네.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는 이제 자체 AI 칩 개발을 추진 중인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도 참석을 합니다. 오픈 AI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 폭넓게 접촉을 하면서 AI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트먼의 등판이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AI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천문학적 금액인 이제 7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9,300조 원 투자 유치에 나선 올트먼은 이번 행사에서 AI 분야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인텔과 오픈 AI 회사 간의 협력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인텔은 지금 2021년 3월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공식화했어요.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9월에는 1.8나노급 반도체 웨이퍼 시제품을 깜짝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 5나노 이하 파운드리 양산은 세계에서 TSMC하고 삼성전자만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노가 낮을수록 더 고성능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8나노니까 두 회사가 양산 중인 공정보다는 숫자 측면에서는 앞섭니다. 늦게 뛰어들었는데도 네, 그렇죠. 기술이 더 발전을 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반도체 업계가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에 힘을 쏟는 것은 AI 기기 증가로 파운드리 수주 확대와 시장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네네. 작년부터 2026년까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13.8%로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에 반도체 기업들이 AI 시대를 맞아서 파운드리 개발과 협력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